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한 달인가 한 두 달 만에 한번 핸드폰을 켰습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종교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왜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버리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고 있어요. 옛날에 몰몬교 사람들도 만났어요. 몰몬교 거기 영어 배우려고 맨 처음에 갔었는데, 맨 처음에 가기 전엔 이제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고 하고 뭐 안 좋게 보니까 영어만 배우자, 결론적으로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몰몬교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커피 안 마시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다른 뭐 이성을 만나지 않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 믿음 중에 제가 깊이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호와 증인 그 종교인들을 만나는데, 한번 제가 뭐 하느님을 믿을 것 같진 않아요. 고집이 세서.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영어 배우는 목적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뭐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도전 정신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집, 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한번 결투도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세계관이나,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더 굳건히 강화하려는 그런 수작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하죠.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뭐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기보단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우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수혈 문제예요. 수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매스컴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수혈 안에서 자식을 죽게 만드는 뭐 이런 거,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수혈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실 때 의료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 모든 혈액을 다 썼어요. 그래갖고 다른 병원에서 공수해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수혈을 했던 생각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뭐 했던 것 같아요, 수혈을. 하여튼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없었죠. 지난번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수혈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또 그 사람들 또 너무 이렇게 뭐 질타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그런 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매너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안 나쁘게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듣고 반박을 하고, 목표는 그 사람들을 이제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더라고요. 신념이 워낙 강하고 거의 뭐 한 10년 20년 동안 그쪽에 그것을 맞다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혈 얘기를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지난 토요일이죠. 제가 상당한 그 공격을 했죠. 이제 지금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꺾였어요. 어저께 이제 그 수혈 문제에 대해서 찾아본 거.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무수혈 치료 이런 게 있었어요. 수혈하지 않고 치료하는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수술이나 이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수술을 무수혈로 수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따지면 이제 의료 쪽이라서 그 사람들도 깊이 설명하지 못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유튜브에 그동안 이제 좀 바빠서 안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무수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오늘 이제 만나서 그 결론을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몰랐던 게 많다. 수혈에 대해서 저도 거부감이 없었는데 어저께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그 수편을 찾아보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수혈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100% 여와 증인의 그 수혈 거부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몰랐던 객관적인 위험성을 몰랐다는 거죠. 수혈도 몰랐는데 수혈도 거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혈도 장기 이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콩팥을 이식하거나 어떤 몸 안에 장기 이식하면 평생 약을 먹잖아요. 그 뭐라 하더라? 면역 억제제인가? 뭐 이렇게. 우리 몸은 60쪽에 100쪽의 사이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가 우리 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 몸이. 그런데 외부의 장기가 아무리 비슷한 게 들어와도 이것은 이제 내게 아니라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해롱해롱 되잖아요. 이게 나은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모르게 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수혈은 그 4가지 종류의 수혈 있잖아요. 폐가 종류가 있잖아요. A, B, 뭐 이렇게 O형, AB형 뭐 이렇게 돼서 그것만 맞으면 뭐 이상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 말이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온 의사 선생님 말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장기 이식과 같아서 몸에서 남의 피는 거부하는, 뭐 같은 혈액형이라도 뭐 이렇게 피가 떡이 지고 그 안에 이제 무슨 피 혈액 구성 요소가 이렇게 파괴되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 많이 생기고 뭐 사망률도 높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저께 본 동영상에도 만약에 이제 차 사고가 나서 과다 출혈이 대량 출혈이 났을 경우는 그 어제 나왔던 의사도 어쩔 수 없이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와 증인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와 증인의 그런 이야기에 그 신념에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여와의 증인 덕분에 수혈 대체 할 수 있는 의료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죠. 그것 중에 제가 어저께 기억나는 거는 피를 묽게 해서 그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넣는 거 있고, 그리고 수술할 때 출혈이 되면 피가 흐르는 거를 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넣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그럼 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넣는 거는 괜찮냐, 그거 내피는 괜찮냐 그랬더니 곰곰이 이제 생각하더니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묻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선택사항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두 분께 뭐 제가 몰랐던 걸 알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100% 여호와 증인의 그런 주장에 뭐 이렇게 신념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이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그 성경책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는 싫고, 제가 알고 싶은 걸 포인트 막 찍어서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고, 토론이라면 거창하지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것은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먼저 얘기했던 수혈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총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 문제. 군대 안 가고 양심적 병영 거부라나? 군대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지난번에 이제 잠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 그랬더니 오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뭐 세금 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다 찾아보면 국가를 부정하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그들과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이제 종말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저도 이제 찾아보고 그들과 얘기해야 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언급을 했어요. 그들에게 집총 거부, 군대 문제 이런 거는 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돼서 만나면은 이제 얘기할 건데, 한번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원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기가 힘들어요. 계속 질문을 제가 하고 답하고 하다 보면 1시간을 만나는데 1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이제 페이스를 끌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뭐 그랬어요. 하여튼 얘기할 것은 제가 이제 대충 물어볼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 우선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자기네들도 뭐 해준다고 했는데, 집총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국방부가 행하는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웃긴 거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외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 제가 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 외부의 세균과 싸우면서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진화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진화론이 약간 허점이 있고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렇긴 한데, 외부와 이게 싸우면서 이렇게 인간들이 좀 나아간 거예요. 발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이제 막 복구를 하죠. 어떤 공격을 받으면 원상 복구를 해요. 만약 여기 상처가 나면 시간이 가면 아물죠. 피가 굳고 외부 공기에 피가 노출되면 응고돼서 출혈을 막고, 거기를 이제 세포가 재생이 돼서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는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면역력이란 거는 이제 뭐 감기 바이러스나 에이즈 걸리면 제가 아는 거는 감기가 걸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나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와 이제 우리의 그 면역력이 자세한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그 면역력이 있음으로써 외부의 바이러스와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여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몸도 지금 외부 세계와 전투를 하고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서 그 개체가 보존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정하는 하느님이 만든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그래서 제 우스갯소리로 외계인들이 우리나라나 지구에 오지 않아요. 바이러스 세균이 무서워서 그 혹시 에이즈 면역력이 없어진 그들의 세계, 다른 우주에 자기는 알아서 없었었는데 여기 지구 오니까 거의 뭐 똥통처럼 바이러스가 우글대니까 오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고, 항상 하여튼 우리 몸은 외부 세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부에, 그 다음 단계, 그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 단계로 하여튼 뭐 우리 몸은 항상 외부의 적들과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라고 하면 외부의 우리의 개체를 손상시키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이런 걸 항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 미시 세계로 가면 항상 우리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 가족이 이제 나들이를 갔어요. 나들이를 갔는데 어떤 낯선 갱스터 그래가지고 폭력배나 아니 뭐 이런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자식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그 위협을 가하거나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그걸 막지 않나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부에 낯선 사람이 자기 가족을 그 위협을 가하면 하느님은 그냥 그 자기 가족이 다치게 놔두라고 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도 많고 환자도 많고 그런 사고도 많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가족이 나들이 갔을 때 외부에 그 숙주정뱅이나 정신 나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강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가했을 때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책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호해야죠. 막아야지 가족을. 그래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더 그 아까 세균에서 확장돼서 가족이고, 우리가 이제 세균과 싸우는 것에서 확장돼서 가족이고, 가족이 더 확장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 가족,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만 확장하면 우리 가족, 옆에 가족,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10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10가족이 있고 다른 동네에 또 10가족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동네 10가족과 다른 동네 10가족이 이제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힘을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옆에 동네 가족이 그 가족들이 집단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면 뭐 약탈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땅을 넓히기 위해서, 하여튼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면, 또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힘센 남자들에게 자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외부의 그런 적들부터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족이 만들어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그 안에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모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른들, 여자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모여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10가족이 더 확장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한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체계적으로 중구난방일 테니까 거기에서 머리가 될 사람, 발이 될 사람, 뭐 이렇게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점점 커지면서 컨트롤을 잘 해야 외부 세력과 이제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령을 했는데 명령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국가라고 이제 점점 커가면, 그게 이제 더 커가면, 아니 더 커가기 전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면 이제 또 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까 가족이 10가족처럼 그 힘센 사람들 모아서 어떤 군대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싸우고, 이게 더 확장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적이 외계인이 온단 말이에요. 외계인이 다른 행성에서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 행성에 있는 전 나라, 우리 지구에 있는 전 나라의 힘을 합쳐서 그 외계인을 물리쳐야겠죠. 그러면 더 크게 모여서 외부의 그 에어리언이나 이런 공상과학이 나오는 일이 맞잖아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 싸우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국가라고 한정돼가지고 뭐 집총 거부한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 우리 가진 면역력을 없애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지키는. 그리고 아까 그 10가족의 집합체에서는 외부의 그 적들과 싸우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라고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집총 거부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이런 논리로 하면 우리는 원래 외부 세계와 싸우게 하느님을 제가 뭐 아직은 믿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하느님이 인간을,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뭐 절대자로 하는 그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싸우게. 그런데 집총 거부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아까 이게 순서대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한 게 하느님이 그들이 말이 맞다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몸을. 그래서 아까 문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수혈 문제도 있지만, 수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집총 거부, 그리고 국가를 부정하는 거. 이 이야기에서 이제 그 답이라고 하긴 뭐한데 국가 문제가 나왔잖아요. 국가를 부정하는. 근데 그 스토리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 제목만 알아요. 국가를 부정하고 국기에 대한 격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만든 게 아까 그 얘기했던 외부 세력과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잘 살게, 이 복지 시설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국가를 만든다는 게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대동맥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국가라는 게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심장 역할을 하는 거, 뇌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조직체에서, 우리 신체 조직에서 콩팥이 없거나 그러면 전체가 죽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심장의 역할, 두뇌의 역할, 콩팥의 역할, 뭐 간의 역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 우리가 잘 생존할 수 있게 오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체 조직과 같은, 신체 시스템과 같은 게 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부정하는 거예요.